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요 홍칼리님이 쓰신 신령님이 보고 계셔입니다. 이 저자 소개가 되게 재미있어요. 한복 대신 청바지를 입는 무당,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전업 무당. 지금 고양시 칼리신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당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홍칼리님이 3-4년 전에 내림굿을 받으셨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인도에서 부토춤이라는 그 일본에서는 영혼의 춤이라고 불리는 춤인데, 그 춤을 추다가 그러니까 접신이 되신 거죠. 트랜스 상태를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이를 이제 자기 언어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당이 되신 분이신데요. 작년에 KBS 실현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성시경 씨가 여기서 MC로 활약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 방송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소개가 됐냐, 90년대생 MG 무당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화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댄서이기도 하다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단박에 딱 끌렸어요. 왜냐면 책에 담긴 본인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게 너무 진솔하게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무당분들에 대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무당분들이 가지신 그 능력을 좀 절대적이고 신비한 능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약간의 질병의 관점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기술연을 하다 보니까 새로 알게 된 건데, 여기 머리 위에 혈자리를 백회라고 해요. 이 백회의 기운이 막혀 있을 때 항진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화기가 지나치게 앞으로 이렇게 쏠릴 경우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읽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현재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게 심해지면 심지어는 이 사람도 모르는 가족에 대한 내력을 내가 알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되게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그 신비주의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당분들에 대한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당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정말 마음의 고통을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까지도 내가 순식간에 확 느끼거든요. 그럼 나도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무당이라는 분들이 저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의 그런 병을 치료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꼭 그런 관점보다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나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명리학을 상담하는 분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 면이 있겠죠. 그런데 홍칼리님은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무당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무당 분들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머리를 팡 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왜냐면 낮에는 따뜻하게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밤에는 홀로 고요한 가운데 이제 신령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좋대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좋고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상담을 하거나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과나 아니면 현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문화적인 관점으로는, 우리 샤머니즘의 관점으로는 또 무당분들이 있겠죠. 학문적인 관점으로는 명리학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명리학으로 상담을 하다가 실제 종종 귀신을 보고,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명리학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무당분들의 경우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체계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딱 보고 무당의 사주다라고 하긴 힘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 몸의 기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백회가 좀 막힐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사주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거나 귀신을 본인이 보고 다닌다거나 이런 문제를 좀 겪고 계실 확률이 높겠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실은 이제 기술연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제 기술연 스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연결시켜 드려서 본인이 직접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유할 수 있게끔 돕고는 있긴 한데, 저는 무당분들 또한 그런 현실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당연히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귀신을 본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때로는 뭐 귀신을 본다는 거는 아예 그냥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한다거나, 귀신이라는 건 있지 않는데 너가 그냥 심적으로 괴로워서 그런 걸 보는 거야,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게 분명해, 너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마치 나랑은 상관없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제외하고 적어도 종교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상담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신비주의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에 먼저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당분들이 저는 손님의 운명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짓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술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적을 써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권하는 게 좀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그 자본주의화된, 세속화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홍칼리님은 부적 대신에 뭐 글쓰기를 권한다거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권한다거나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구슬하더라도 그 돼지머리는 올리지 않는데요. 그 동물이 단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어머니께 혼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런 마음들이 좀 깊게 와닿았었습니다. 이 책은 어쩌면 홍칼리님이 겪으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홍칼리님께서 무당이 되려고 했는데 그 내림굿을 할 때 그 돈 2,500만원? 이게 없어가지고 굿을 받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되게 슬퍼하셨대요. 그 전에는 스님이 되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몸에 타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스님이 또 될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홍칼리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대한 생각, 전 여기서 자존감이 참 높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41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내 몸은 내 신당이다. 나의 신당에는 그림이 많다. 이곳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상징들이 새겨져 있다. 손님들에게 고유한 기운을 담아 부적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부적을 만들어 신방에 걸어놓았다. 그림 많은 나의 몸은 그 자체로 부적이 된다. 손님들이 부적 타투 디자인을 의뢰하기도 한다. 나는 손님에게 꼭 필요한 기운을 디자인해 평생 간직할 타투 부적을 그려준다. 만약에 제가 제 몸에 타투를 한다고 하면 이분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만이 저는 다른 분의 어떤 고통까지도 진실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스님은 몸에 있는 타투를 지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스님은 그 타투를 보고 손에 평생 남는 그림을 새길 정도로 신의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좀 대답이 의외죠. 그래서 홍칼리님께서 맞아요, 이 그림은 저를 지켜주는 부적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면, 가급적이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문해창작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좀 유명했던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콤플렉스 수업이라고, 송기원 소설가 그 교수님께서 당시 수업을 하실 때, 소설가는 어쨌든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자기 글을 쓴다는 것은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대요. 밝히기 싫은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면서요. 그래서 뭐 저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키가 작아요 같은 콤플렉스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경험들, 말 그대로의 콤플렉스죠. 이런 것들까지도 드러내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놀라웠던 게 정말 그 수업을 다들 힘들어했는데 당연히 수업하면서 많이 울죠.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깊은 영역까지 자기를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제 사주를 여러분께 딱 드러내고 제 사주풀이를 제가 3시간 넘게 진행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가로서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홍칼리님도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칼리님이 과거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이 힘드셨대요. A는 연락을 끊고 도망간 거죠,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다른 무당이나 뭐 역학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뭐 이혼을 또 3번 하겠다, 아니면 남편을 칠 사람이니까 성질 좀 죽여라, 여자는 뭐 두부나 달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자에게 물렁물렁하게 잘해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전 아직도 현업에서 이런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가 않은데, 어쨌든 한 사람의 운명을 해석할 때 자기의 그런 좁은 식견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틀로만 해석을 했던 거죠.
실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명리학계에서도 아직도 이런 틀을 많이 고수를 하고 계시죠. 뭐 여자 사주에 상관이 있다고 하면 남자를 잡아먹을 사주라고 한다거나, 남자 입장에서 상관이 있다고 하면 사회를 변혁시킬 긍정적인 기운으로 보는데, 여자가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관 이꼬르 남자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를 뭐 잡아먹을 사주로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봐요. 근데 이 홍칼리님께서 일단 명리학을 공부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아픔을 많이 겪으셨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현대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무당으로서 상담을 할 때도 성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또 물어보신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런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신 거죠.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해석의 틀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상담하는 사람이 본인의 뭐 가치관을 투영하거나 뭐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 본인의 그런 제한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밖에서 그런 편견 어린 해석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이 결국에는 너무 이제 힘드셔가지고 신령님하고 다른 3자를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에서도 저같이 글 공부를 통해서 인어적 공부를 하게 된 학문파가 있고요. 신내림을 받고 활동하시는 접신파가 있고, 신내림을 받거나 공부한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연기가 딱 좋아가지고 뭐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후루룩 읽는 거죠. 이런 영팔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홍칼리님은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이기도 하고요, 학습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신내림을 딱 도와주신 신어머니는 이걸 짬뽕파라고 뭐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당은 누구나 뭐 구슬할 수 있고 누구나 뭐 연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훅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내림을 받았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나봐요. 그래서 뭐 명리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뭐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분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홍칼리님은 뭐 사주나 타로나 주역이나 점성학 이런 뭐 동서양의 운명학을 공부하셨고요. 내림굿을 받은 이후 무당으로 활동하지만 이런 것들도 도구로 잘 활용을 하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무당을 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맞추고 꿰뚫어보는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해석자로서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뭐 꿰뚫어보고 맞추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나를 이제 찾아오는 분들, 다들 힘든 고통을 안고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 같은 거를 새로운 언어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선사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다른 관점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당이 뭐 편견에 아니면 기존 언어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기도 하죠, 이게. 식신도 상관도 그랬지만 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이 있으면 무언가를 표현하는 기운이 강한 건데 꼭 여성분한테만 식신이 있으면 이건 자식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운인데 성별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길한 괴가 되고 누구에게는 흉괴가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무당이 애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다들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무당은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한들 있죠. 응어리 맺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칼리님은 여기에 더해서 문화기획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역사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5.18이나 아니면 제주 4.3 사건이나 가깝게는 세월호 같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종교가 응어리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무당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그런 데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정말 그런 판을 보면 울고 난리 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무당이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게 과연 치유가 되냐 이거죠. 이런 말 못할 수 없는 아픔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홍칼리님이 딱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칼리님께서 공부하시는 명리학적 관점도 저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은 한번 좀 뵙고 싶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일단 책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조금 전 말했듯이 저는 상담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도 저에게 너무 좋았고,
같고, 홍칼리님이 과거에 쓰셨던 붉은 선이라거나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하고 함께 추천하는 책이 두 권이 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책은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입니다. 트랜스젠더 무당, 그러니까 성소수자 무당이죠.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무당, 이런 좀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세계에서도 좀 특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이런 책을 또 읽으시면 무당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편견이 있었던 게, 아까 학습무, 그리고 내림무, 강신무, 이렇게 무당이 세 종류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무당인데 왜 명리학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이 신령님이 보고 계셔하고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책을 읽고 어느 정도 그 의문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당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쪽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명리학 상담을 하고 계시는 내 팔자가 세다고요입니다. 여자 팔자가 좀 세다, 예를 들어서 비경 겁재로 좀 강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나봐요. 뭐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가 너무 세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잘 살았을 거다, 그리고 뭐 여자가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 뭐 문란하다거나 뭐 이혼을 두세 번 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성이 혼잡돼 있으면 이혼을 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관점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남자를 인지하는 그 정도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성의 기운이 많을 때, 특히 편관이 강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여자다 그러면 남자들이 있는 직 쪽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술집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교사라고 할 때 남고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기운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사주에 관성이 혼잡돼 있으면 문란한 여자야, 뭐 두세 번 이혼할까,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좋은 책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자가 쓴 관점에 100%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내고 이 부분과 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좀 조율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릴리스 선생님의 책이 너무 좋았는데 단 하나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뭐냐면 피해야 할 8가지 남자 유형. 제가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성과다남, 뭐 마마보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비겁과다남, 그리고 간여지동남. 제가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분류하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 좀 너무 짧게 쓰셔가지고 명리학을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마치 이걸 보고 이런 남자들은 다 피할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리고 명리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 더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뭐 대본도 없고 그냥 떠오른 대로 막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알리고자 했던 부분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 저는 이 두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저하고 함께 명리 공부하시는 어떤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고 명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무당분도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뭐 연기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함께 명리학 공부하시는 도반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고 무당분도 명리학을 공부하는구나, 그럼 나도 명리학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저는 어쩌면 무당분들이 뭐 귀신을 보는 사람, 내 운명을 맞추고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꺼림칙해 여기고 적대시하고 이럴 존재가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치료해줘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무당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내가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한 번씩은 상담을 받겠다는 마인드로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분께 찾아가서 꼭 뭐 정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무당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졌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무당일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점에서 제 어떤 생각의 지평을 많이 넓혀준 책이거든요. 아마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이 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내 팔자가 세다고요, 이 책도 함께요. 저는 또 책을 읽다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그 책들을 들고 나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